안녕하십니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IR 팀장 이영일입니다. 금일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주신 애널리스트 및 투자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EO 김현섭 대표이사, R&D 부문장 류종호 상무, 기획부문장 김훈 상무, 영업부문장 이윤영 상무, 재무회계 부문장 정성윤 상무, 이노베이션 테크 부문장 조계현 상무가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2025년 4분기 경영실적, 재무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CEO 김현섭 대표이사가 2026년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실적 발표에 포함된 향후 전망은 미래 사업 환경 변화 및 회사의 전략 수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4분기 경영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연결 기준 손익입니다. 매출액은 1,709억 원으로 구리가격 급등, 환율 상승 효과 및 ESS용 및 회로박 판매 증가로 전분기 대비 매출은 18.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88억 원으로 북미 고객사의 가동 중단에 따른 말년 공장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에비타는 마이너스 96억 원,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31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다소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연간 손익 현황입니다. 2025년 매출액은 6,775억 원으로 북미 EV 전방 산업 부진, 유럽 EV양 고객사 가동률 하락에 따른 전체적인 판매량 하락으로 매출이 마이너스 24.9%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452억 원으로 EV용 판매량 감소에 따른 가동률 하락 영향으로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에비타는 마이너스 520억 원, 당기 순손실은 마이너스 1,623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전망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북미, 유럽, EV양 고객사 가동률 회복의 지연이 예상되나 ESS, 모바일, 회로박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작년 하반기 대비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실적은 2026년 올해 주요 고객사들의 북미 ESS 캐파의 빠른 전환으로 ESS양 전지박 판매 증가, AI용 회로박 판매가 본격화됨으로써 수익성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국내 익산 공장의 말년 전지박 생산 이관 및 하반기에 분기 최대 판매량이 전망되면서 말년 5, 6 공장 SOP 및 말년 공장의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재무 현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산 2조 2,236억 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4,552억 원, 부채는 4,152억 원, 자본은 1조 7,984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차입금은 1,814억 원으로 철저한 차입금 관리를 통해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부채 비율은 23.1%, 차입금 비율은 10.1%, 순차입금 비율 마이너스 15.2%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EV 전방시장 둔화 및 구리가격 급등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을 감안하여 재무 안전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4분기 경영 실적, 재무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2026년 중점 추진 전략 및 AI 회로박, 하이엔드 전지박,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 사업 전략에 대해 CEO 김현섭 대표이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대표이사 김현섭입니다. 이번 4분기는 미국 관세 정책 및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 영향으로 북미 EV 시장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사의 북미 합작 공장이 일시 가동 중단되는 영향으로 EV용 전지박 판매가 크게 감소하였고 말레이시아 공장의 생산량도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글로벌 ESS 산업의 구조적 성장으로 ESS용 전지박 판매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초호황 사이클에 따라 회로박 판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급성장하는 AI 데이터 센터와 북미 ESS 시장에서 고객사 수요에 맞는 프리미엄 제품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미래의 성장 기회를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사의 2026년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기술 혁신 기반 질적 성장을 2026년 중점 추진 전략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소재 부문에서 당사의 초격차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고부가 제품을 통해 배터리 산업과 반도체 산업에서 글로벌 소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AI용 회로박 사업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회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소재인 AI용 고부가 회로박의 사업 전략과 국내 유일 회로박 공장인 당사 익산 공장의 회로박 캐파 전환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당사 익산 공장의 회로박 라인 전환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며 차세대 AI 가속기용 HVLP4 회로박 양산 공급도 국내 고객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현재 당사가 글로벌 넘버원의 제품 기술력과 양산 역량을 보유한 하이엔드 전지박은 ESS 모바일용 중심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중입니다. ESS는 구리 가격 급등과 미국 구리 관세로 당사 하이엔드 제품이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배터리의 고사양화 추세로 당사의 하이엔드 제품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플래그십향 MSO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글로벌 하이엔드 시장의 지속적인 MSO 1위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전지 소재인 전고체 배터리용 화학물계 고체 전해질의 상업화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1기가와트 규모로 스케일업을 검토하고 밸류 체인 내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제품 개발, 상업화를 이루어 고체 전해질 시장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당사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소재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AI용 회로박 사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 공장의 회로박 라인 전환을 조기에 끝마칠 계획입니다. AI용 회로박의 글로벌 공급 조기 쇼테이지 전망으로 고객사는 국내 익산 공장의 회로박 캐파 전환을 더 빠르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사 역량과 자원 집중을 통해 당초 2028년까지 예정된 익산 공장의 회로박 전용화 계획을 1년 앞당겨 2027년까지 끝마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기 전환 계획을 통해 익산 공장은 2026년 6,700톤, 2027년은 16,000톤의 글로벌 탑3 수준 회로박 대량 생산 캐파를 확보하여 고객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현재 AI용 회로박은 공급 쇼테이지 전망에 따라 올해 상반기부터 매출이 조기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하반기 양산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가속기용 HVLP4 회로박은 국내 고객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공급을 순조롭게 준비 중이며 엔드유저 고객사의 출시 스케줄에 맞춰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 당사의 회로박 사업은 연간 매출액이 2.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회로박 사업이 본격적으로 퀀텀 점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용 PCB 소재는 제품 개발과 장기 공급 안정성을 이유로 밸류 체인 거점화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국내 유일 회로박 공장을 강점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CCL, PCB 고객사와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여 MS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고객사향 공급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대만, 일본 등 글로벌 탑티어 AI용 PCB 소재 고객사 향으로도 밸류 체인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이엔드 전지박 사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ESS용 전지박은 구조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전년 대비 약 50% 급등하였으며 작년 8월 일부 미국 정부에서는 구리 가공품에 50% 관세를 부과하여 전지박에 대한 고객사의 원가 부담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배터리 시장은 EV용에서 ESS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ESS용 LFP 배터리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고객사의 구조적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해 고객사들은 배터리 생산 시 구리 무게를 줄여야 하면서도 생산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전지박의 하이엔드와 즉 초극박, 고강도, 고연실의 물속 요구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사의 요구는 글로벌 넘버원 하이엔드 전지박 기술력과 양산 역량을 지닌 당사의 하이브리드 하이엔드 제품을 최우선 채택하게 되어 당사 하이엔드는 차세대 ESS용 전지박 시장의 표준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하이엔드 전지박은 현재 북미 합작 고객사의 ESS용으로 단독 채택되었으며 많은 북미 배터리 고객사의 제품 공급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배터리 시장에서 당사 하이엔드 제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은 배터리 사용시간 증가와 고속 충전이 요구되어 배터리의 고사양화가 트렌드입니다. 당사의 하이엔드 제품은 이런 추세에 맞춰 모바일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배터리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하이엔드 전지박은 올해 출시 예정인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단독 공급되는 등 모바일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배터리 MSO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미 ESS용과 모바일 플래그십 모델향으로 고객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하이엔드 제품은 올해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당사의 하이엔드 제품은 제품별로 상이하긴 하나 범용 제품 대비 가공비가 통상 50%에서 200%까지 높은 고부가 제품으로 당사 수익성 개선에도 높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 사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세계 최대 파일럿 규모인 연산 70톤 캐파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파일럿 공장을 기반으로 대규모 양산 기술력과 생산 체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식, 섭식 합성 등 독자적 고체 전해질 조성 기술을 보유하여 자체 고체 전해질 개발, 생산은 물론 고객사의 위탁 제품 개발, 생산에서도 높은 역량을 발휘하여 국내외 다수의 전고체 배터리 선도 기업들과 전략적 협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원료 수급부터 제품 개발까지 높은 진입 장벽이 있는 소재입니다. 생산 원료 수급부터 완제품인 전고체 배터리 생산까지 밸류체인 파트너사들끼리 긴밀한 전략적 협업이 진행되어야만 우수한 제품 개발은 물론 대규모 상업화가 가능한 사업 구조입니다. 당사는 다수의 황화 리튬 생산 기업들로부터 원료를 전략적으로 조달받고 이를 이용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생산하여 전고체 배터리 선도 기업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료의 특성과 보완점에 대해서는 원료 공급 업체에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에너지 밀도, 이온 전조 등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는 고객사와 면밀한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제품 개발과 생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밸류체인 파트너사 간의 긴밀한 전략적 협업을 바탕으로 당사는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70톤 규모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파일럿을 2028년경에 전고체 배터리 1기가와트에 해당하는 규모로 업계의 선도적인 스케일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급성장하는 전고체 배터리 고체 전해질 시장을 선점할 것입니다.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 작년 2025년은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창립 이후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6년은 AI용 헤로박 사업의 본격적 매출 확대와 하이엔드 전지박 제품의 업계 표준화를 통한 시장 선점, 그리고 황화물의 고체 전해질 사업에서도 분명한 성과를 내는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글로벌 고부가 소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한 한 해가 되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투자자,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EO 김현섭 대표이사의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질문은 한 사람당 2개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3번을 눌러주십시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4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메리츠증권의 노우호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메리츠증권의 노호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첫 번째 질문은 말씀하셨다시피 북미 시장,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이제 부진한 이제 상황인데 저희 2025년 4분기 말년 공장 가동률 업데이트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26년도 연간 가동률 전망에 대해서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ESS입니다. 먼저 실적 발표가 있었던 배터리 셀 고객사들이 이제 관련해서 가이던스를 상향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ESS양 예상 판매량 그리고 올해 북미 지역에서 신규 고객사 확보 활동들은 어떤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부문장 김훈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주셨던 25년 4분기 말레이시아 가동률과 26년 연간 가동률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가동률은 매번 실적 발표 때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공시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분기 저희 LEM 전체로 보면 가동률 한 45%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레이시아 공장은 43% 정도 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시황 개선을 통해서 가동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그리고 전방 산업 악화로 인해서 저희가 가동률이 25년 3분기 대비 소폭 좀 하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익산 공장에서의 전지박이 대부분 말레이시아로 또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ESS용 그 하이엔드 동박에 대한 생산량 증가 그리고 북미나 중화권 쪽의 신규 고객사들의 물량들이 조금 많이 지금 수요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보면은 저희가 한 60-7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하반기는 한 80-90%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업부문장 이윤영입니다. ESS향 매출 전망 및 북미 신규 고객사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미 ESS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ESS 배터리에 대한 높은 관세로 주요 셀 메이커들의 북미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당사는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사는 핵심 고객의 ESS향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25년 4분기 북미 현지 거점에서 ESS용 배터리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당사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핵심 고객은 북미 현지 거점의 ESS용 생산 캐파를 26년 말 30기가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6년 당사의 핵심 고객향 북미 ESS용 동박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략 고객 또한 북미 현지 거점 ESS향 생산 캐파를 25년 17기가에서 26년 말 60기가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전략 고객의 ESS향
향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체 ESS 셀을 생산 준비 중인 북미 최대 수요 기업과도 내년 공급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북미 거점 고객사들의 경우 구리 가격의 급등, 미국 관세, LFP 전환 등으로 전진의 구리 원가 비중이 상승하여 원가를 낮추는 노력의 일환으로 극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극박, 고강도, 고현신 하이엔드 제품의 판매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SK증권의 박형우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K증권 박형호입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판 회로박 관련 질문인데요. AI용 회로박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 개발 동향과 영업 동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지금 당장의 손익은 아무래도 배터리 쪽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이 회로박 효과가 맞물려서 분기 흑자 전환을 언제로 목표하시는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업부문장 이윤영 산무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AI 회로박 진행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국내 고객사와 함께 북미 글로벌 빅테크의 차세대 AI 가속기 모델향으로 제품 승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성능 승인은 완료되었고 현재 양산 신뢰성 검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2분기 중에 AI 가속기 모델향으로 양산 공급을 개시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제품인 HVLP4 제품 공급은 북미 엔드 유저의 제품 출시 스케줄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제품 출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4세대 제품 공급 스케줄이 지연되더라도 시장 내 회로박 수급 리스크는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네트워크 서버 시장의 고부가 수요가 HVLP 중심으로 빠르게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범용 및 저가 제품의 공급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하에 당사는 기존 HVLP1부터 3세대 및 범용 회로박 제품의 공급 확대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2026년 매출은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세대 AI 가속기 모델 외에도 복수의 글로벌 빅테크사 향으로 서버용 회로박 양산 공급을 개시하였고 추가 모델에 대해서도 제품 승인 중입니다. 이를 통해 HVLP 고부가 네트워크 회로박 제품의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부문장 유종호 상무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회로박 개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파워용으로 쓰이는 RTF 리버스 트리트먼트된 카바포일인 RTF 제품은 개발이 완료돼서 현재 양산성을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생산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HVLP 관련해서는 영업부문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제품은 저희가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양산성을 올리고 고객사의 매칭성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2026년에는 더 상위 모델인 HVLP5급에 대해서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부문장 김훈입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손익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질문인데요. 제가 이거는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아마도 우리 회사의 손익에 대한 전망에 대한 질문인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로박에 대한 손익도 어떻게 될지 이렇게 이제 복합적인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에 대한 부분부터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망을 한마디로 좀 말씀드리면 기술 혁신을 통한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쪽 전기차 보조금 폐지, 그다음에 관세 이슈로 인해서 북미 EV 시장이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는 선제적으로 재고를 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말 대비 25년 말 저희 제품 재고 수준이 거의 40%까지 감축하는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단기에는 저희가 이런 재고 감축 노력들이
수익성 악화라는 부분들로 나타났겠지만 본질적인 회사의 체력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런 시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여전히 그 시장 환경들, EB 시장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AI용 저희 회로박, 그다음에 ESS용 고부가 전지박, 그다음에 모바일용 하이엔드 전지박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각화를 좀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북미 중화권 신규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어쨌든 고부가 제품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을 좀 상하반기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시황의 어떤 여파로 인해서 여전히 매출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개선되는 질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AI용 회로박의 판매의 어떤 본격화, 그리고 ESS용 판매 본격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캐파를 초과해서 생산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분기 최대 판매량까지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말레이시아 오륙 공장 가동도 생각보다 더 빠르게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저희 회사의 수익성 턴어라운드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AI용 회로박에 대한 이제 수익성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EB용 들어가는 전지박 대비 지금 T값이라고 하는 가공비가 한 4배에서 한 5배 정도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의 캐파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캐파업을 통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루어지는 그 단계적인 캐파업을 통해서 일단은 내년에는 회로박 자체는 미드 싱글의 흑자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6,000톤 캐파업까지 달성하는 그 시점에서는 익산 공장 전체로도 흑자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익산 공장의 흑자의 의미는 조금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말레이시아 공장 대비 익산 공장의 경우에는 높은 인건비와 또 높은 전기료, 그 다음에 본사의 여러 가지 간접비 등을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의 그 캐파로 흑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의미가 좀 나름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단계 회로박을 통해서 이런 저희 회사의 단기적 수익 흑자 구조를 낼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는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키움증권의 권준수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권준수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전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스페인과 이제 미국 증설 계획 업데이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AI 가속기용 동박 수요가 높은데 향후 이제 익산 외에서 말레이시아 공장에서도 라인 전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경쟁사 공장 매입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노베이션 테크 본부장 조기현입니다. 먼저 스페인 프로젝트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은 현재 작년 6월 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위한 공사를 착공했고 현재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 8월 달에 공시한 일정 대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유럽 시장 상황 및 유럽 내 주요 고객들의 일정들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항에 변화가 있으면 별도의 기회에 소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입니다. 미국 관련해서는 아까 CEO 하이라이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내 ESS의 수요 증가, 그리고 2015년 8월부터 미 정부에서부터 구리 반제품, 파생 제품에 대한 50% 품목 관세가 부과돼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박 원재료가 되는 구리 원료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현지 동박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 고객사들로부터 동박의 미국 현지 증설에 대한 요청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 파트너들로부터 현지화 투자에 대한 제안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책 변동성이 크고
현지의 높은 카이펙스를 감안하여 미국 투자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해서 토지, 인프라 및 인센티브 협상을 진행해 오다가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로박 증대 관련입니다. CEO 하이라이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단계적으로 가속화하여 캡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년 말부터 선제적인 생산 설비 및 제반 인프라 개선을 진행 중이고 이를 통해서 생산 능력을 추가하여 단기적 고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와 동시에 추가적으로 핵심 생산 설비의 신규 도입 및 제반 인프라 추가 확보를 위한 투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전환을 통해 회로박 생산 능력을 현 수준 대비 26년에는 1.8배, 27년까지는 익산 공장 대부분의 물량을 회로박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단계에 걸친 캡파업 이후에도 현재 예상되는 당사의 고객들의 수요가 당사의 생산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생산 능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생산 설비 증설을 위한 부지 검토, 제반 인프라 확보, 차세대 생산 설비 도입 등의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로박 생산 시설의 추가 여부의 확대 여부, 시기 및 규모, 위치 등은 고객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 별도의 기회에 시장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이사 김연수입니다. 질문 주신 경쟁사 공장 매입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어떤 업종인지는 이야기 어려우나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전지박과 회로박에 있어서 당사 사업계획 정상화 외에 다른 경쟁사의 뭐 매입 의사 이런 거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AI 회로박에 대한 사업 가속화 그리고 하이엔드 동박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고체 전해질과 같은 R&D의 조기 상업화 이런 쪽에 모든 경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리드리면은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HSBC의 박유신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박유신 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HSBC 박유신입니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네, 저도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AI 데이터 센터 회로박 시장을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이쪽 관련돼서 주요 경쟁자 또는 경쟁 상황 그리고 저희의 MS 그리고 향후 목표 MS도 공유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올해 아니면 향후 저희 이제 용도별 출하 믹스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EV용, ESS용, 회로박용 이렇게 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부문장 이훈영 상무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AI 데이터 센터향 주요 경쟁사, 경쟁 현황 그리고 목표 MS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시장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네트워크형 동박 수요 또한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년 AI 네트워크용 동박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8조 원으로 추정되며 당사는 3년 내 AI 네트워크용 초저도 HVLP 회로박 시장의 마켓시어 3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국내 핵심 고객사와의 협업을 통해 양산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만 및 중국의 CCL PCB 고객사로 고객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저희랑 경쟁하고 있는 경쟁사를 구체적으로 지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점으로 보시면 전 세계 세네 개 회사 정도만 공급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두 개 정도의 일본계 회사, 그다음에 두 개 정도의 대만계 회사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핵심 고객사와 협업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고객사까지 확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EV, ESS 회로박 판매량 비중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의 경우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전체 매출의 한 50% 가량을 EV향으로 매출을 했고요. ESS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20% 정도 내외였습니다. 회로박은 작년에 한 10% 정도 내외였는데 26년의 경우 EV 같은 경우는 일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ES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로박은 올해 그 페이스 1 증설 계획에 따라서 1차 한 1.8배 증설되는 양만큼 저희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흥국증권의 정진수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흥국증권 정진수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동박 시장 상황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 구리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팁값은 어떤지 또 그 회로박 쪽 수요가 좋은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뭐 범용과 하이엔드 동박 쪽 팁값 동향과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민감한 내용일 수 있는데 올해 준비 중인 신규 공급 일정 관련해서 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기획부문장 김훈입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질문 주셨던 구리 가격, 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저희 뭐 팁값 변동 여부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구리 가격 그 변동에 대한 당사의 그 뭐 어떻게 보면 손익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은 판가에 다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이제 구리 가격이 변동했을 때 그 판가에 적용되는 시점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게 저희가 이제 시점을 놓고 보면 대부분 구리의 변동은 판가에 그리고 손익에 다 반영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시점 차가 끼치는 그 단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저희가 LM이 구리 그 시장 가격이 변동될 때 저희가 판가에 적용되는 시점은 대략 한 2, 3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반영이 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저희가 기초 재고 영향이라고 하는 레깅 효과에 미치는 매출 원가상에 반영되는 구리 가격은 투입되는 시점부터 제품으로 출하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판가 적용하는 시점보다 더 깁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5, 6개월 정도 그 소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가가 적용되는 시점보다 원가로 투입되는 그 나타나는 그런 기간이 더 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LME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량이나 그다음에 생산성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는 판가 대비 원료가의 상승이 더 후행을 하기 때문에 손익상으로는 더 플러스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부문장 이훈영입니다. 질문 주신 T값 관련된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진한 업황으로 인해서 당사의 T값을 인상하기에는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입니다. 다만 치열한 경쟁으로 T값을 지속 하락시키던 중국 경쟁사에서 작년을 기점으로 T값 인상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동박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 폐지와
중국 시장 내 중국 동박사를 중심으로 판가의 인상에 나서는 등 중국 시장에서 T값은 24년에 최저점을 찍고 25년에는 조금씩 상승하였으며 이 기조는 올해도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T값 회복은 전기차 캐즘 극복 등으로 27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메인 생산 거점인 말레이시아 공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가 경쟁력을 보유한 공장입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공장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수율 및 생산성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가 경쟁력 및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지박하고 회로박 T값 동향을 여쭤보셨는데요. 아까 대표이사님이 하이라이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전지박 대비해서 회로박 같은 경우는 지금 최소한 4배에서 5배 T값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진행 중인 신규 거래선 관련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고객사 외에 신규 고객을 확보하여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노력을 영업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헝가리와 스페인의 대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넘버원 배터리사에 대해서도 유럽향 물량 공급을 위해 당사 말년 공장 제품에 대한 승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작년 4분기 우선 중국 공장향으로 수주를 받아 물량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북미에 진출한 다른 K 배터리 공급사에도 북미향 물량 신규 공급을 위한 승인 작업을 올 1분기 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2분기 이후부터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년 4분기 SOP를 준비하고 있는 유럽계 신생 배터리 업체에도 현재 D샘플이 공급 중이며 26년 4분기부터 양산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미 글로벌 OEM의 경우 올해 1분기 내 최종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3번을 눌러주십시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HSBC의 박유신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박유신 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소리 혹시 들리실까요? 네, 혹시 소리 들리실까요? 네,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 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 혹시 이 AI 가속기용 또는 회로박용 이게 혹시 저희 메가와트나 좀 단위당으로 이제 환산해서도 혹시 보시는 숫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라고 치면은 뭐 기가와트당 저희 제품이 얼마나 소요된다 이런 수치가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 관련된 데이터 있으시면은 네, 설명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혹시 올해 캐펙스, 네, 올해 캐펙스랑 그리고 익산 라인 전환에 소요되는 캐펙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회로박 단위당 환산 가능한 데이터는 고객 사이트로부터도 지금 나오는 대표이사 김윤수입니다. 네. 그런 어떤 데이터는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다각도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점점 단위당 무게가 높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는 보이고 고부가화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PCB가 고다층화되고 있고 또 고면적화되고 있는 구조로 인해서 아마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많이 단위당 환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뭐 얼마다 이런 거는 데이터가 워낙 산재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얼마다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좀 더 계속 진화해 나가면서 단위당 양은
아마 한 2030년도에 지금보다 한 1.5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인된 데이터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 부문장 정성윤입니다. 예, 질문 주신 그 캐펙스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사는 25년 작년에 캐펙스를 약 770억 정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전년 수준에서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금 투자 규모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익산 라인 전환 관련해서 약간의 투자비가 좀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약간 상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언제든지 유연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자금 유동성을 계속 확보하고 있고 25년 말 현재도 지금 연결 기준으로 한 4,500억 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부채 비율이 연결 기준으로도 한 23.1% 정도로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차입금도 저희가 한 2,700억 정도 마이너스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획 외로 혹시라도 이제 투자 등의 자금 소요가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여신도 추가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 여신과 더불어서 이제 국가 선도 사업자 선정 및 정부 정책 기금도 확보해 가지고 기존 여신 대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의 자금 조달을 진행했고 현재 또 이제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한 시중은행의 생산적 금융 대출을 계획하고 있고 그 외에도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회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노베이션 테크 부문장 조견입니다. 예, 익산 회로박 전환 관련해서 투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생산 능력 추가는 기존 설비의 소프트 케어파업 수준입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는 매우 작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7년까지 진행 검토 중인 케파업의 경우에는 기존 설비 일부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회로박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당사의 재무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